지금 나오는 내용이 초초라는 표현을 해요. 초초 거대 부양책. 2조 달러가 이제 3조 달러가 돼버렸어요.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폭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개장하면서 하락폭을 쭉 키우다가 지금은 좀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뒤에 뜨는 차트 보셔도 딱 10시 30분부터 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느 자리값에서 매수 들어가 볼까요? 네, 단가 제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40포인트 지지평가 한번 보시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840포인트. 13,840포인트 그리고 손절은 20호 정도 구성하고 13,820포인트 이 정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40포인트 매수 진입 가능하다. 하지만 지지를 함께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 가격은 13,820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13,88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840포인트를 매수 진입가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 다시 재반등에 대한 구조를 평가하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면은 제가 오늘 긴급적인 내용이 갑자기 발표가 오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장 반영이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자, 전일 차트가 지금 보시는 하방권에 들어가는 이 자리였죠. 제가 전일 여기에 대한 저항값을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도 랠리에 가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는데 지금 발표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고 나서 밀리고 나서 채널에 대한 구성으로 다시 상승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40포인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탈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바이든표 3,600조 초초 거대 부양책 탄생 하나 가능성입니다. 시장은 뭐라고 했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냥 계획일 뿐이죠. 계획인데도 단순합니다. 왜냐? 어차피 블루 웨이브야.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딱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다 먹었는데 부통령까지 민주당인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진행은 그냥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인 평가. 여러분들이 흔히 세력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세력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하나 질문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는 부양책 중에 통화 정책을 봐야 될까요? 재정 정책을 봐야 될까요? 재정 정책? 그죠? 네. 재정 정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통화 정책은. 지난번에 통화 정책의 의미가 있었던 건 채권 금리의 영향 때문인데 지금은 채권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증시는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 영향.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세 번째 대규모 재정 지출안을 발표할 것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으로 불리고 있다. 자, 그럼 2조 달러까지 합치면은 총 3,600조에 달하는 초대형 재정 지출 법안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초대형입니다. 자, 단순합니다. 이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지금 밀고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매도 보면 위험하죠. 지금 위험합니다. 전일까지는 사실 이제 공화당에 대한 반발 가능성으로 좀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했었는데 공화당의 반발을 누르고 한 번 더 미국 쪽 바이든 쪽에서 추가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조로 간단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시황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일본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서 바이든표 이제 2조 달러 계획 발표 뜰 때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1조 달러 여기에요. 여기서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가겠죠. 여기서 바로 위로 갑니다. 이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3,700포인트라는 거는 지지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린 값으로 기술적 분석에 해당이 안 되고 곧바로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은 틱 차트 구성에서 채널 파동으로 구성되는 자리값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좋은데 지금 포인트가 기약할 수 있는 건 13,040포인트가 최하단 구간이고 좀 높게 잡으면 13,850포인트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 손절이 가장 짧기 때문에 손익비 구성으로 할 가장 좋은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손익비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840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왜 유리한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또 얼마나 큰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발표된 것만 합쳐도 한화로는 거의 4천조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런 계획을 정말 발표만 해도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발표만 해도 움직이는 기대감? 거는 기대감이죠.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되지만 네. 이런 사례가 없어요. 블루웨이브가 된 사례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프리패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게 시장의 평가예요. 아무리 공화당이 태클을 걸어도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네. 원래 트럼프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가 이제 네. 해외선물 넘버원 하면서 네. 대통령 선거보다 조지아주 선거가 더 중요할 거예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 법은요. 대통령은 미국 구조가 단순히 서명만 할 뿐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맺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서명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상원 민주당, 하원 민주당인데 상원이 그때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반으로 나오면은 투표가 그럼 부통령 권한으로 바뀌어요. 근데 부통령도 민주당이네. 무슨 뜻이냐면은 법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계획 발표를 했을 때 상원과 하원이 시간이 걸릴 뿐 통과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계획 발표가 곧 시장 발표죠. 사실상 계획 발표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은 발표는 사실상 이제 통과는 아직 안 했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출을 통과하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근데 계획 발표만 해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 발표가 곧 발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근데 질문들이 가끔 많아요.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미증시에 대한 구조가 막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발표, 뭐 다음 주에 이제 애플 발표도 있죠.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애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애플 발표가 있어도요 시장의 영향은 굉장히 미비해요. 네, 그래서 기사에서도 지금 네. 기업들이 너무 강한 실적을 발표함에도 투자자들이 무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예상하는 거니까. 음. 너도 나도 알고 있는 수치값에 대해서 시장 반영이 좋게 나와도 뭐 당연히 좋게 나올 줄 알았지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그 시황은 시장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님도 알고 있고 앵커님 좋게 나올 것 같죠? 애플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계속 회복을 하는 국면이니까 아무래도 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모든 네. 이제 해외 언론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법인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회복 국면이니까 그렇죠. 상황이. 근데 이 상황에서 좋게 나오면은 더 우상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전일 같은 내용은 가족 계획 관련해서 네. 대규모 1조 달러 추가 발표는요. 시장이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나오는데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 상승 마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죠. 네. 공화당에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틀 음. 연속에 대한 고점 레벨 부담감으로 최근 하락장이 이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뉴스 외신 나오고 상승 랠리 들어가는데 그죠. 이래서 시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초거시적인 사이클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나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시적인 사이클은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예요.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14,900까지 일단은 열립니다. 14,900. 나중에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거 13,000 이제 800포인트까지 열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3,800포인트까지. 도달하고 나면 늦은 거예요. 도달하고 나면. 지금 똑같은 겁니다. 하모닉 패턴 기억하시죠? 지금 열리는 구성이요. 이렇게 열렸었는데 지금 하모닉 구성이요. 또 한 번 14,900포인트까지 열린다는 신호가 발생돼요. 이게 진짜 돈을 푸니까 가능한 거예요. 돈을 푸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가 사실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 정도에 대한 돈 푸는 양을 처음 봐요. 아직 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아직 풀진 않았죠. 정확하게 풀진 않았는데 시장 반영은 바로 되는 거죠. 블루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있어요. 잘하는 건. 저는 그 시장이 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시장이 녹으려고. 차트는요, 제한적이에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시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 유가가 마이너스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금값이 올해 하반기에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시장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측정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곧 국내 시장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뚫고 올라가도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가요. 외인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자가 더 낮은데 콜금리가 이동을 안 하는 거지. 단기 차익 금리가. 외인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 원활하게 유동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견은 하나 뭐냐면은 미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는 올라가고 미증시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구조로 봐야 돼요. 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한국은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때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도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갔습니다. 과거 사례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요. 금리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 콜자금 자체가 유입하는 경로가 굉장히 쉬워요. 0.25%에 대한 어떤 소득을 더 추가적인 이자 배당을 얻기 위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미증시 올라가면 한국 증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을 체크해야 돼요. 주식 잘하시는 분은 항상 오전에 글로벌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미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나. 그 다음에 한국 증시를 바라봐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증시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 많이 남았다. 1조 달러에 대한 부양 정책은 추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늘 시장의 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실적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해영 마스터는 실적은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부양책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은 이 조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이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제 1조 달러 가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박하게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상태다.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자리값은 13,840포인트였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발행을 한다면 좀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뭐 부채라든지 앞으로 부채는 사실 미국 부채는요 이미 넘사예요. 넘사라는 표현 해도 되나? 좀 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어떤 줄임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지금 제가 표정이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미니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부채가 지금 미국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과거 5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이. 예, 부채는 근데 이거는 한 번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미국 역사 문제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세기의 사이클이지. 미국 부채 갖고 태클이 걸리면은 지금 규모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올 때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지고 올게요. 가져오는데 네. 좀 심각해요.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나중에 한 빚쟁이에요, 번에 빚쟁이.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예, 아니 근데 걔는 찍어내면 그만이다 이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빚쟁이에요, 미국이.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네. 제가 그냥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좀 또 어떤 표현이죠? 약 미국이 약탈국이에요, 약탈국. 약탈자예요. 뭘 역사가. 약탈했죠? 예? 음. 이제 인디안의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원주민들의 네. 미국이 지는 싸움을 안 해요. 여태까지 지는 싸움을 안 해요. 저는 미중 무역 터지면 무조건 미국 이긴다고 봤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미국이 지는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많더라도 그 부채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터질 시기도 아니고 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구조는요.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찍어서 부양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인 거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체감상 못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 세기라는 표현 자체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살면서도 이 정도의 부양책은 보기 힘들 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 코로나가 여러모로 신기록을 세우네요. 네, 신기록을 주식 굉장히 시장도 세우고 그렇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 계좌가 소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 여러분들, 계좌만 수익이 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진짜 여러분들 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미국 부채 뭐 이런 거 사실 안 중요하잖아요. 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연관이 돼 있다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계좌가 중요한데 올해 4월부터 다시 이제 증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3월에 대한 내용은 정말 힘들 거다라고서 평가한 게 제가 3월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 네. 4월에 계획 발표 있고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수익성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전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지키시길 권유드리면서 네. 우상향 더 아직까지 지속한다. 이 정도만 평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